오화 폭발하는 분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다. 어머니 생신날에 참담한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고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그동안 쌓인 분노와 스트레스로 인해 점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밤에는 술을 마시며 막내에 대한 원망을 키워갔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큰아들이 혼잣말을 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부추겼어요. 여보, 당신이 너무 착해서 이런 당하는 거예요. 막내한테 확실히 보여줘야 해요. 확실히 보여준다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막내가 아버님한테 사기를 친 거나 다름없잖아요. 고소라도 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큰아들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한편 둘째 아들도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는 경제적 타격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받을 줄 알았던 3억 5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사업 계획을 완전히 틀어놓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막내를 만나서 확실히 얘기해야겠어. 무슨 얘기를? 빚 갚는 문제 말이야. 3억을 어떻게든 갚으라고 해야지. 지금 막내가 3억을 어디서 구해요? 그건 막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집이라도 팔든지 대출을 받든지. 둘째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왜 막내 빚까지 책임져야 해요? 막내 부부가 해결해야죠.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막내 아들이 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연락도 없이 온 건지 몰랐어요. 막내 아들은 혼자서 조용히 아버지께 제사를 지내고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되어서. 어머니가 막내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잘못만은 아니야. 아버지도 빚이 있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하지만 형들 말이 맞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3억을 빌린 것부터 잘못이었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에 취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막내가 여기 있네.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긴. 뻔뻔하게 여기서 뭐해? 제사 지냈어요. 아버지. 제사? 큰아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 3억 빚쟁이가 무슨 제사를 지내? 어머니가 큰아들을 말렸습니다. 얘야, 술 마셨구나. 그만 들어가거라. 어머니, 저는 안 들어가요. 오늘 막내와 확실히 얘기하고 갈 거예요. 큰아들이 막내 앞에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야, 막내야. 네, 형. 3억 언제 갚을 거야? 막내 아들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형, 그게. 지금 당장은 뭐야? 못 갚겠다는 거야? 아니요, 갚을 방법을 찾고 있어요. 찾고 있다고? 큰아들이 비웃었습니다. 한 달 넘게 찾고 있다면서 아직도 못 찾았어? 그때 둘째 아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도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오, 막내 있네. 때마침 잘 됐다. 두 형이 술에 취한 채로 나타나자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둘째가 막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우리가 며칠 전부터 너 만날 기회를 찾고 있었어. 무슨 일로요? 무슨 일로냐고? 큰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3억 빚 문제 말이야. 어머니가 불안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얘기하자. 하지만 형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막내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정말 뻔뻔하다. 아버지한테 3억 빚을 지고도 5억을 받겠다고. 형,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에. 유언장이 뭐야? 너 아버지 꼬드긴 거 아니야? 꼬드기다니요? 둘째도 가세했습니다. 아니면 뭐야? 갑자기 왜 너한테만 그렇게 많이 주시려고 했겠어? 막내 아들이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형들,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놀랐다니까요. 놀랐다고. 큰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거절했어야지. 아버지, 이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야지.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포기해. 형, 그건 뭐야? 못 포기하겠다는 거야? 막내 아들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1억 2천만 원이라도 받아야 생활이 가능했거든요. 3억 빚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런 망설임을 본 큰아들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너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지? 1억 2천이라도 받을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형, 저도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 한다고? 둘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으라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유산이 줄어든 건데. 큰아들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아버지한테 3억 빚을 안 졌으면 아버지가 다른 빚도 안 지셨을 거야. 형, 그건 확실하지 않잖아요. 확실하지 않다고. 큰아들이 막내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너 정말 뻔뻔하다. 어머니가 큰아들을 말렸습니다. 얘야, 손 놔. 형제끼리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만 큰아들은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이 자식이 우리 집안을 망쳤어요. 아버지도 이 자식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건 너무 심한 말이야. 막내 아들도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심한 말. 둘째도 흥분했습니다. 심한 건 내가 한 짓이야. 그때 갑자기 큰아들이 막내를 밀쳤습니다. 야, 이 빚쟁이야. 막내 아들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아! 막내가 머리를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이를 본 둘째가 더욱 흥분해서 다가갔습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서 대답해. 둘째가 막내를 일으켜 세우려다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형들 그만해요. 그만하긴. 오늘 확실히 끝내고 간다. 큰아들이 다시 막내에게 덤벼들었고 막내 아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큰아들을 밀쳤습니다. 형,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뭐? 이 자식이 지금 형한테 대들어? 큰아들이 주먹을 휘둘렀고 막내 아들도 피하면서 맞받아쳤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어머니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제간의 주먹 다짐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둘째도 가세에서 막내를 붙잡으려 했고 막내 아들은 두 형을 상대로 몸부림쳤습니다. 형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할 건 너야. 큰아들이 막내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고 막내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를 본 막내 아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형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큰아들의 배를 주먹으로 쳤고 큰아들이 비틀거렸습니다. 이 자식이. 둘째가 막내를 뒤에서 붙잡았고 큰아들이 다시 막내를 쳤습니다. 거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세 형제가 모두 상처를 입은 채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큰아들은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둘째는 옷이 찢어져 있었으며 막내는 입술이 터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님, 제 아들들이. 경찰관은 상황을 파악한 후 세 형제를 모두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김네 아들들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더라. 서로 주먹 다짐을 했다더라. 유산 문제로 완전히 원수가 됐다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집안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세 형제는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막내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합의요? 저는 합의 안 합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합의 안 해요. 막내가 먼저 때렸어요. 막내 아들이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때린 게 아니에요. 형들이 먼저. 뭐? 또 거짓말해? 경찰관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또 싸우실 건가요?
결국 세 형제는 각자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일은 법정까지 가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야 세 형제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남편의 상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에요. 막내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 해요.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법정에서 보자고 하세요. 막내 며느리는 남편의 다친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형님들과 완전히 원수가 됐어요. 막내 아들도 절망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이제 형제들은 법정에서 만나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재판정에서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밤새 울며 지샜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들이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서에 끌려가는 상황이 되다니. 과연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형제들. 이제 이들에게 화해의 가능성은 정말로 없는 것일까요? 마이너스. 오늘은 형제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충격적인 순간을 지켜보셨습니다. 술에 취한 채 벌어진 주먹다짐, 그리고 경찰서까지 끌려가는 참담한 상황. 이제 가족이었던 이들이 법정에서 만나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깨어진 가족에게 다시 화해할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가슴 아픈 진실이 밝혀집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